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일명 라인 야후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지배권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과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럼 애초에 왜 이런 불씨를 남긴 건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큰 그림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네이버가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매각 쪽에 무게를 실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이번 라인 야후 사태가 터진 이후로 네이버가 공식적인 입장을 굉장히 자제해 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지금 컴퓨터 CG에서 보시는 대로 첫 번째 대목, 지분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 이랬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지분 매각입니다. 자, 지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스스로 우리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첫 언급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목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한다. 이 얘기는 정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부탁할 사안이 없다. 우리 스스로 일단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지분 매각.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들은 네이버가 100% 창업을 했고 100% 지분으로 끌어왔던 이 라인이라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 지분을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그런 지금 반일 기류까지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네이버는 우리 팔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매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뭐 이런 면에서 네이버는 왜 이런 입장일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떤 좀 대드는 인상을 주면 일본에서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수위 조절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그러니까 합병할 당시부터 잘못 구슬을 꿰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 네이버의 라인 야후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미 더 이상 경영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이제 대접을 받고 나오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 주식을 또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팔겠다. 이런 쪽에 상당히 무게 중심이 실렸다.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거죠. 뭐 결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웬만큼 돈을 주면 우리는 알겠다. 팔고 떠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아주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속내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이혜진 회장은 원래 저분의 별명이 언둔의 경영자입니다. 잘 나타나질 않으세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이버를 좀 지지하고 싶어도 네이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지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수위를 조절하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그럼 박사님 지분을 판다면 뭐 얼마나 팔까요? 지금은 소프트뱅크랑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완전히 팔고 떠나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라인을 팔았을 때 라인은 포기할 수 있어도 그 라인 야후가 소유하고 있는 Z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Z홀딩스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네이버 플러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네이버 플러스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데 이 네이버 플러스라는 회사가 동남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비단 일본 사업만 관계되는 게 아니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지분을 팔면서 만약에 판다면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또 라인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플러스라는 그 동남아 회사의 지주회사 거기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어떤 지분을 네이버로 넘기는 문제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전량 매각한다면 지분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현재 지금 뭐 현재 전량 매각한다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10조 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뭐 회사 가치를 생각할 때 반토막을 내면 10조가 좀 안 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1%라도 더 넘어감으로 인해서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라인과 야후 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분 프리미엄은 상당하지 않을까. 또 이 동남아 사업을 어떤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지분 매각 대금을 10조가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동남아 사업을 안 넘겨준다? 그대로 한국 네이버 플러스 지분을 라인 야후가 그대로 갖게 된다? 이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편적으로 10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비화됐나 보면 뭐 이제 양사가 합작을 하는데 합작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좀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단추를 뭐 아주 잘못 꼈다, 조금 잘못 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갔을 때요. 경영권 유지를 할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50.00001%라도 50%라도 조금이라도 많은 지분을 된다. 확보하고 있어야만 경영권 유지가 돼요. 이것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영권 유지를 하는 데에서 기본 중에 기본 합작의 ABC입니다. 50대 50? 참 말은 좋아요. 그런데 형제간이나 부부간에도 50대 50으로 해놓으면 그야말로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싸울 수 있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 지분을 갖고 이상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없어요. 상법에서도 왜 투표권을 이 의결권 투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면 두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하면 의사결정을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이라는 게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50대 50으로 한 것 자체가 정말로 동화 같은 얘기다. 정말 낭만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A홀딩스 이사회를 만들 때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7명 중에 4명이 소프트뱅크 측이었고 3명이 네이버였습니다. 지금 지분이 50대 50인데 이사가 7대 3이었다? 이것은 경영권이 이미 통합 협상을 할 때 소프트뱅크로 경영권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이버도 그러면. 뭐 알고 인정을 한 건지 몰라서 했는지 지분 50%만 보유하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라인 야후의 지배권은 소프트뱅크에 넘어가 있었다. 언제부터? 통합 당시부터. 자, 당시에 이사 7명 중에 4명을 넘기면서 네이버가 불리했는데 네이버는 반대급부로 뭘 얻었느냐? 기술을 얻은 거예요. 라인 야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술은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것으로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을 일본 정부가 정조중한 것이죠. 이 라인 야후에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기술
촉진의 문제를 봤더만 네이버가 독식하고 있더라. 독식하고 있는데 지분 구조상 네이버가 대주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하청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에 큰 소리를 못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분 구조를 좀 개선하라. 이것이 일본 총무성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물론 저것은 꼼수가 많은, 사실상 네이버는 꺼져라는 얘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인데, 그러나 그런 명분을 네이버가 줬다. 자, 지금 그동안에 이사진이요 7대3에서 슬슬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사회에서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일본인인가요, 그러면? 예, 전부 일본인으로 다 채워졌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손중호 씨도 최근에 쫓겨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소프트뱅크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7명 중에서 6명이 한 사람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영권은 박탈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뭐 애초에 좀 이해진 창업주랑 손정희 회장이 그 출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진 창업주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자 IT 전문가고 손정희 회장은 경영 전략가면 이게 손정희 회장이 애초에 짠 판에 우리가 말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큰 그림에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선 50대 50 지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지분율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네이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은 이해진 회장이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주도해야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그 주도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네이버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먹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요, 손정희 회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라인을 먹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큰 그림에 대응을 못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요,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를 자회사로 분류를 해서 회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진 회장님께서는 라인 야후를 관계사로 떼어놔버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이버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간섭을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로 떼면 이해진 회장의 어떤 그 회사 독점에 대해서 좀 공정위원으로서 감독을 좀 덜 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지나가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큰 어떤 장의차를 만난 이제 이런 셈이 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라인 야후가 초기에 흑자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회사로 분류하면 그 적자가 네이버로 다 들어오니까 네이버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냥 관계사로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것이 결국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라인 야후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고, 네이버를 향해서는 너희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건 자회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의 관계사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명분에서 좀 밀리는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들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시면 지난주 내용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패드 프로 광고가 입길에 올랐습니다. 인간의 창작 활동을 좀 무시한 거 아니냐 비난에 이어서 심지어 과거 LG 광고를 베꼈다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제 감이 다 떨어진 건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도 논란 커지니까 이례적으로 좀 사과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인데 이번 광고가 어떤 내용이길래요? 예, 애플이 회심의 작으로 아이패드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약 1년 반 이상 뉴 버전을 못 만들어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뉴 아이패드를
고시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뭔가를 다 부수고 있죠.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전자산업 관련을 애플의 아이패드가 다 부수고 애플 아이패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한다. 얼핏 보면 뭐 굉장히 그럴듯한 프로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경영학 교과서에 올라 있는 유명한 애플의 광고 1984년도 그 애플이 그 당시에 맥킨토시 2를 내세울 때 IBM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IBM을 때려 부숩니다. 그때 IBM의 그 회사의 광고 브랜드가 싱크였습니다. 싱크.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런데 당시에 애플이 think different.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때 IBM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다 때리 부수면서 애플이 혁신할 거야. 그 광고가 지금도 경영학 교과서에 올라 있어요. 당시 이 광고는 잘 만들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 됐다. 그런데 그것은요. 시장의 스타트업이 재벌을 무너뜨릴 때 광고로서는 대단히 옳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IBM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지금 무너뜨린 그림에 보면 그동안의 창작품들 정말 그 골방에서 만들었던 그런 예술가들의 창작품 하나하나를 이미 공룡기업이 된 애플이 다 무너뜨리니까 아니 이것은 재벌의 갑질 아니야? 그리고 문화예술을 다 무너뜨려? 아이플이 그렇게 잘났어? 이런 역풍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LG전자 광고가 16년 전에 한 컨셉이랑 비슷한다면서요? 예, 저 또요. 16년 전에 LG가 했던 그 광고가 그때 아이팟을 내놓은 광고예요. 그런데 LG는 광고만 내놓고 상품에 계속 그 설명이지 못했거든요. 이어가지 못했어요. 상품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광고예요. 실패한 광고를 뺏기냐? 이것은 LG가 이제 거의 맛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애플이. 예,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이 광산 속에 카나리아가 됐다. 이 카나리아한 것은 광산 속에 제일 그 폐가 약한 카나리아가 공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광고가 이렇게 건방진 또 흐름을 못 읽는 이런 것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애플의 혁신은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냥 최악의 광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광고를 그냥 내렸어요. 내린다고 해결될 것인가? 뭐 이런 지금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광고 정말 잘못됐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창피는 창피대로 당한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인공지능 행보가 있는데 챗GPT 개발한 오픈AI와 애플이 곧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보고인데요. 이게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6월 10일 큰 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오픈AI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1등이죠. 그런데 이 챗GPT 기능을 아이폰을 운영하는 iOS 18 시스템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곧 마무리하고 있다. 자, 이래 되면 애플이 직접 개발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폰 운영 체계에 챗GPT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로서도 상당히 긴장해야 되고 또 이게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애플이 인공지능 쪽에서 점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이 쉬리라는 이 음성으로 비서 말씀하신 거 음성 비서. 그것이 챗GPT까지를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애플이 좀 늦긴 했지만 대역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회심의 일격을 애플이 보여줄지 계속해서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